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그동안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영남 최대 산란계 집산지 양산에서도 AI가 확진돼 방역 당국과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 5만여 마리를 키우는 경남 양산의 한 농장입니다. 휴일도 잊은 채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닭을 인근 웅덩이에 쏟아붓습니다. 이 농장에서 경남 지역 첫 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경상남도는 방역 인력 50명을 투입해 해당 농가 닭 5만여 마리를 긴급 매몰 처리했습니다.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주민들의 왕래는 뚝 끊겼고 외부 차량들의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양산은 영남권 최대 산란계 집산지로 200여 농가에서 닭 200여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말까지 4차례 AI가 휩쓸고 간 이 지역 농가들은 또 악몽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안 왔으면 좋았을 건데 왔으니까는 하여간 뭐 더 안 번져나가길 바라고 있는. 양산시와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농가 반경 10km 내 모든 가금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초소까지만 그 차가 여부차가 가고 그 안에는 안에대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역을 추진하려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이르면 오늘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정리하는 연속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두 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무산 파동과 홍준표 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2심 유죄 선고로 그 어느 때보다 굴곡이 많았던 경남을 되돌아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홍준표 경남도정의 최대 시련은 9월에 찾아왔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노상 강도 발언 때문에 또 다른 곤욕까지 치렀습니다. 제가 받는 기분은 마치 노상 강도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항소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1심 유죄 선고 이후 홍 지사는 대권 후보에서 멀어졌고 내년에도 항소심에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보수와 진보 단체가 사생 결단식으로 동시에 추진한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은 상처만 남긴 채 무산됐습니다. 8,395명이 부족하여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각하 결정. 특히 교육감 주민 소환 과정에서는 경남도청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이 공모해 병원 개인정보 19만 명분을 빼내 서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권 개입이라는 치부를 보인 겁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퇴진하거나 아니면 사퇴하는 순간까지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들은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홍 지사 주민 소환도 서명부 조작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등 파문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도지사 유죄 선고에 이어 주민 소환 무산에 따른 상처까지 유난히 굴곡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5년을 준비해 만든 부산의 구포국수 체험 전시관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의 애환과 향토 음식의 역사성을 보여줄 만한 유물이 없어 당초 박물관에서 체험 전시관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든 시절 서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됐던 구포국수. 이 향토 음식을 다시 부활하겠다며 지난 2011년 북구청이 야심차게 구포국수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20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입니다. 전시할 유물이 없다는 KBS 보도 뒤 구청이 홈페이지에 유물 수집 공고를 내는 등 백방으로 뛰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시관은 서울 홍학동 벼루시장과 전주 도깨비시장에서 사온 소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역민들 삶의 예안과 구포국수 역사성을 살리겠다는 예당초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충분한 그 체험관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십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시작은 구포국수 박물관이었지만 결국 체험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박물관 건립 사업을 인테리어 업체에게 덜컥 맡긴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구청 담당자가 4번이나 바뀌는 등 업무의 연속성도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된 향토 음식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30년 전통의 일루미네이션 축제가 열린 소식과 일본 에도시의 과학기술 수준을 볼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현 동부 슈난시입니다. JR 도쿠야마역 주변에 장식용 전등 70만 개가 일루미네이션으로 꾸며져 화려한 빛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역의 북동쪽 대로 가로수에는 형형색색의 LED 등이 설치돼 빛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하늘 공원에는 10만 개 LED 등이 설치돼 하늘을 덮었습니다. 등은 음악에 맞춰 전멸을 반복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なんかすごい色鮮やかで、あと音楽に合わせてやってるところがすごい綺麗だなって思いました。 슈난시의 일루미네이션 축제는 매년 이맘때 상공회의소와 슈난시가 마련해 32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전등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점등됩니다. 에도시대 말기의 천문학이나 의료기술 전시회가 하기시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천체 관측에 사용된 쇼겐기는 높이 약 2m의 대형입니다. 일본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한 이노우 타다타카가 측량에 사용한 것을 1831년에 복제한 것입니다.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에레키테루와 모리번의 번주가 갖고 놀았다는 태엽 주석 거북이 장난감도 진열됐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주사기와 온도계,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개량된 나무 의치 등 막부 말기의 의료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전시물이 나왔습니다. 器具類が多数こういうふうなしかもコンディション抜群に良い状態に残ってますので、きっとご満足いただけるもの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전시에 나온 유물은 막부 말기 관련 자료 수집가인 시모노세키시 거주 남성이 2년 전 하기시에 기증한 자료 4천여 점 중 일부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오늘은 추위를 재촉할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시작됐고요.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겨울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고 내일 낮부터는 보다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람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말까지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 가운데 기온까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6도, 거제와 통영 8도를 가리키는 등 영상권에서 시작을 하고요. 낮 기온은 김해 11도, 밀양 9도, 창원은 8도 선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진주 4도, 거창은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사천 10도, 진주와 합천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오후부터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은 항일운동 의사인 대암 이태준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밀양시는 도심 지역 8만 제곱미터의 밀양 밀성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청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산청읍 옥산리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150호를 짓습니다. 의령구는 2017년도 상반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에 180억 원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글로벌 선사들의 해운동맹 재편에 따라 부산항에 환적 화물이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는 최근 발표된 2개 해운동맹 항로 계획을 분석한 결과 부산항을 거치는 아시아 북미 항로는 15개에서 13개로 아시아 북유럽 항로는 3개에서 2개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MI는 이에 따라 부산항 환적 화물 가운데 연간 최대 35만 개에 이르는 양이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창원시가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감면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 시민과 창원 지역 기업체 근로자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부와 석사 과정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이 면제되고 수업료도 20% 감면됩니다. 또 학위 취득 이후 취업 알선과 현장 실습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문형 교육 과정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챌린지 리그인 부산 아이파크의 62%, 클래식 리그인 전북현대 1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2016년 K리그 클래식 11개 구단과 챌린지 10개 구단 선수 연봉 자료에 따르면 경남FC 선수들은 올해 총 20억 7,500여만 원을 받아 선수 1인 평균 5,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 연봉 수준은 챌린지 리그 10개 구단 중 7위, 1인당 평균 연봉은 6위였습니다. 영화관이 없는 함양군에서 최신 개봉 영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함양군은 지난 24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영화 형의 첫 무료 시사회를 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주 토요일 최신 개봉 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월 영화사 CGV와 1년 동안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내용의 비상설 상영장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경남 고졸자의 취업을 위해 도지사가 고용 촉진 목표를 세우고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맺도록 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515명이 부적응과 폭력 피해 등으로 2,300여 차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경남 아이조와 희망 드림센터를 운영한 결과 경남 지역 학생 418명이 부적응 상담을, 97명이 폭력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드림센터는 창원과 진주, 김해 등 6개 거점 교육 지원청과 13개 병의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긴급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다음 달 약 한 달 동안 중소기업의 일반 운전자금 대출액 50% 이내를 연 0.75%의 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50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5억 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